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죠. 지난 시간에 저고리 기꼬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로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 약속했던 대로 전통 손바느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골무예요. 우리가 쓰는 손바느질 할 때 요 손끝에가 굉장히 데미지를 먹거든요. 바늘머리로 이게 계속 이렇게 받치게 돼요. 그러면은 손 여기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호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잘 만들어 가지고 바느질 하다 보면 요렇게 돼요. 이것도 이제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기 손가락에 맞게. 음, 공예품 가게에 가면은 풀먹이인 골무가 있는데 관상용이죠, 그거. 그거는 손가락을 보호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옛날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바느질로 뭐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면 음, 이것들은 이제 바늘꽂이를 만들어 놨어요. 바늘꽂이 손바느질로 이쁘죠? 응? 네, 이쁘죠? 그리고 요것도 바늘꽂이. 근데 요게 요래도 굉장히 굉장히 이게 솜이 많이 들어가요. 크기는 내 손에 이만큼. 카메라가 참 가깝네. 내 손에 이만큼. 이것도 다 손바느질이에요. 자세히 보실래요? 아, 해상도가 좋네. 그런데 요것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고 나중에 여기를 꽉 잡아준 거예요. 뒤에 보면 무슨 꽃잎 같죠, 여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여섯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 꼬맸어요. 이거 꼬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안에서 꼬매가지고 뒤집어도 좋지만, 이제 이펄이나 어디 속으로 이제 이건 이쪽으로 솜이 들어갔어요. 이거 하는 거에 따라서 저기 바느질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침질이죠. 요것도 감침질이죠. 요것도 감침질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뒤집어서 바느질밥이 안 나오게 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솜이 들어가는 어딘가 한 곳은 겉으로 바느질을 해야 돼요. 이것들 세 개가 솜이 참 많이 들어요. 이거 거의 한 1kg 정도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바늘 바늘 있죠? 아까 골무 봤죠? 그러면 이제 조금 되게 굵은 바늘로 하나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다가 실험을 하면서 꿰매 볼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골무가 필요가 없어요. 골무가 필요 없이 바느질을 이렇게, 이게 이게 너무 두꺼운가? 그냥 하죠. 이렇게, 이렇게 꼬매요. 이렇게 들고, 응? 또 가끔은 또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금 내 손처럼 이렇게 들고 꼬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면은, 아, 글쎄, 나는 습관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퀼트 하듯이. 근데 이거는 전통 바느질에는 약간 부적합해요. 바느질을 어떻게 하냐. 대개는 손을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응? 요렇게 잡고 이 바늘 끝이 하게 되면 여기가 많이 헤어져요. 손가락 끝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늘 끝에 모든 우리의 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감각이 여기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바늘을 딱 찔렀을 때 옷감이 제대로 오래 맞게 찝었나, 안 찝었나. 이건 순전히 바늘 끝과 내 살에 닿는 이 느낌. 그리고 골무를 껴도 감각이 있어요. 골무를 낀 이 손과 이렇게. 잘 보이죠?
이건 지금 좀 바늘이 좀 두꺼워서 그래요. 잘 하는 건 바늘하고 실하고 옷감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고운 바느질이 나와요. 튼튼하고. 요렇게 지금의 이런 자세로 바느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전통 바느질법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실이 내 앞으로 와서 이걸 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가리는 다시 여기다 할게요. 좀 얇게 몇 가닥을 해요. 이렇게 잡아서 보통은 내 앞쪽으로 와요. 그리고 지금 내 손처럼, 그리고 대개는 이게 이렇게 길이별로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바늘을 계속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뭐 실이 짧으면 올라가겠어요. 실이 길면 이만큼 올라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을 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바둑판 무늬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재봉틀로 박은 것 같죠? 손바느질이에요. 이게 이을 때 옷감의 결이 항상 일정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음새가, 응? 이음새가 요렇게, 응? 거의 요렇게 아주 일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옷감이 같은 결로 새로운 옷감을 창조하게 돼요. 원래 조각부의 의미는 지금 이것도 새로운 원단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음, 멀쩡한 옷감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바느질을 하고 남은, 옛날에는 옷감이 없었거든요. 바느질을 하고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크기에 맞게 조각조각, 이 도형은 해놓고 보니까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해요. 조각조각 남는 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 때로는 물결의 모양도 들어가고 원의 모양도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뭐 바느질의 종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선 바느질. 응? 이거 사선도 이렇게 결이 탁딱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옷감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곡선도 나오죠. 이어가면서. 응? 또 여기 또 이런 거, 이런 바느질도 나오죠. 상황에 따라서 저기 이것을 붙일 때 거기에 맞는 기법을 쓰면 돼요. 이거는. 여기는 서로 이어서 결이 맞게 붙일 수 있으니까 뒤에서 했고요. 요거는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런 모양을 얹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런 바느질이, 저기 감침 바느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홈질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사선이죠. 이렇게. 이거 사선이에요.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데 이거는 바늘꽂이 저기 감침질을 했네요. 그래서 이 감침 바느질을 안쪽으로 보냈네요. 그리고 요거는 홈질을 했죠. 홈질. 이렇게 홈질로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꿰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홈질로.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탁딱 맞아야지 돼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이거는 좀 도형을 있는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바늘을 안 쓸 때는 이렇게 꽂아주고요. 어때요? 손바느질이죠? 손바느질이죠? 잘 맞았죠? 잘 맞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이에요. 이게 전통 손바느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운 바느질을 가지고 한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요런 손바느질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서 자기의 그 손끝의 감각을 익히고 옷감에 따라서 바늘 땀수가 두꺼우면 아무래도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옷감이 얇으면 또 얇아지겠고요. 그러면 옷감이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거기에 맞는 바느질과 또 저기 그런 기법을 써야 되겠고, 얇으면 또 얇은 대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는 미싱으로 하는 방법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미싱 바느질을 하기 전에는 손바느질을 먼저 마스터하고,
그리고 한복의 기본 원리를 다 익힌 다음에 재봉질을 익혀서 재봉질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내가 가르칠 때는 손바느질을 하게 될 거예요. 손바느질로 우리 60cm 관절 인형을 가지고 치수를 내서 언더웨어부터 패치코트, 그리고 치마 저고리, 당이, 그리고 커다란 포, 이런 종류를 배우게 될 거고요. 한 60cm 인형 정도면 손바느질로 곱게 배울 때 디테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0cm 바비 인형은 너무 작아서 손가락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또 그만큼 바느질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초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60cm는 좀 초보도 할 수 있어요. 옷을 만들어 놓으면 디테일이 나오거든요. 한복은 급하게 만들려 그러면 절대 옷을 못 배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문이. 이렇게 손바느질을 익혀가지고 작은 작품을 들어가면서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큰 작품을 해도 작품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복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배웠다 얘기를 해도 어, 나는 뭐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했는데 두루마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일단 나한테서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이 나의 스타일과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방식을 마스터하면 그 다음에 두루마기도 가르쳐주고 단위도 가르쳐주고 도포도 가르쳐줍니다. 달력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방식을 잘 따라오면 처음에는 좀 더딥니다. 좀 느리고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런데 작품을 하나 둘 끝내가다 보면은 굉장히 프로답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참고 인내하면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늘꽂이를 장만하는 게 좋아요. 직업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옷 고정핀 같은 거는 좀 이런 데다 꽂아놓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런 데 꽂아가지고 좀 하긴 어렵고 커다란 옷을 할 때에는 어, 바늘꽂이에다 이렇게 꽂아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나씩 넣었다 뺐다. 그런데 이제 손님 옷을 해주던가 이제 커다란 옷들을 할 때는 되게 요런 고정핀은 지남철을 많이 써요. 지남철, 자석. 지남철이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붙여놓고 하나씩 떼어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손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늘쌈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느질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늘꽂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손바느질이 익혀진 다음에 손에 힘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또 요게 생각보다 솜의 무게가 이만큼 커도 가볍잖아요. 그걸 다 여기다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런 모양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꽂았을 때 분실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서 고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해줘 볼까요?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손바느질을 가르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인원이 좀 있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 작은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수고하셨어요.